안녕하십니까, 브라질 손녀수입니다. 오랜만에 또 브라질 소식을 좀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좀 오늘 이렇게 화면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스타벅스가 브라질을 떠난 이유라는 것을 선정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스타벅스가 브라질을 지금 떠난다, 뭐 이런 것을 좀 논쟁이 됐는데, 이제 작년 11월부터 더 이상 영업을 이제 하나씩 줄이면서, 특히 이제 포인트 있죠. 스타벅스 커피를 먹게 되면 찍어주는 거, 이제 뭐 포인트 제도를 이제 더 이상 뭐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2024년 이제 1월 4일이지만 조만간 이제 1월 말 정도 되면은 스타벅스가 브라질에서 더 이상 이제 장사를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그게 뭐 특별한 뭐 이른가, 브라질 스타벅스가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현재 CNA 브라질에서는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브라질에서 더 이상 이제 포인트 적립을 이제 하지 않고, 이제 11월부터 이제 워크아웃, 그러니까 화해 신청 이제 들어가면서 잘하면 이제 1월 말쯤에 이제 폐업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CNN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지금 많이 알려지기도 하였는데요. 2013년에 이제 브라질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사진을 찾지 못하였지만 2013년에 문을 열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론사와 같이, 한국에서 온 언론사와 여러 가지 취재를 하다가 스타벅스가 브라질 진출한다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갔고요. 가면서 저도 이제 그때뿐만 아니라 뭐 항상 얘기한 게, 스타벅스 브라질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그냥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거는, 브라질과 이 스타벅스와 이게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브라질은 먹는 커피 이게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메리카노 이런 걸 마실 것인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다음 굉장히 회의적이었고요. 어찌됐건 그날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새로운 것을 뭐 론칭한다고 하니까 뭐 오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제가 또 몇 명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나 유럽에서 나 뭐 유학을 했어, 여행 갈 때는 미국에서 먹어봤어 하는 사람들이 쭉 줄 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아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아니더라고요. 이제 브라질에서 그도 많이 성장을 하였고, 지금도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분위기, 매장 분위기도, 우리가 아는 그 매장 분위기를 또 따라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타벅스와 뭐 서브웨이, 이탈리, TGI 프라이데이 이런 것을 다 묶은 그룹이 사우스럭이라고 하는 게 2015년에 브라질에 출시하였습니다. 이것도 만든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이 브라질에 와서 이 사우스럭이라는 이런 거를 회사를 만들어서 이 상표들을 다 산 거죠.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 공항에 있는 이런 매점도 이제 운영하기도 하는 등, 꿈이 컸고 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 자본도 들어오고, 또 지금 현재 이런 뭐 서브웨이나 TJ 프라이데이나 뭐 스타벅스나 미국계 기업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서 자본을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잘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략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세우겠지만,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작은 이제 이탈리아를 뜻하는 이제 eat, 달리, 그러니까 eat라는 먹는 거와 이탈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체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마다 이렇게 큰 매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여기 있는 업체들이 다 하나하나의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 식당을 파는 것이죠. 또 밑에는 뭐 식료품도 있고, 또 뭐 수입품 파는 것도 있고, 주방기구 파는 것도 있고 하는 등, 저도 이제 이곳에 가봤는데 정말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왜냐면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요식업을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꿈이 언젠간,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한식을 이 정도로 해서 뭐 만드는 걸, 이런 누구든지 다 와서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어찌됐건 이런 곳에서 유명하던 곳도 있는데, 이탈리아라는 것도 있고, 또한 이제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거지만 브라질에서 요번에 이 파산, 그러니까 뭐 폐업 뭐 이런 거에서 제외됐습니다. 서브웨이는. 왜냐면 서브웨이는 브라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600개 매장이 있고요. 세계 4위 시장을 갖기도 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요식업체가 성공한 사례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러니까 명목을 좀 유지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성장을 못 하든가 폐업을 하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유일하게 성공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맥도날드 하나가 있고요.
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맥도날드 같은 거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이거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유지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그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하겠고요. 어찌됐건 세계 사회 이제 서브웨이가 이제 잘하고 있는데 이 서브웨이도 이게 좀 재밌는 게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파다리아라고 해서 사는 곳 어디에서나 이렇게 빵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다리아가 빵집입니다. 빵을 파는 곳인데 여러 가지 빵을 팔기도 하지만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샌드위치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갓 구워 나온 빵에서 갈라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뭐 햄과 치즈를 넣은 미스터 깬치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보면 하얀 치즈를 또 이렇게 철판에 구워서 먹는 것도 있고 또 고기를 또 넣는 것도 있고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밥 먹는 거, 그러니까 한 끼를 먹는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기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빵도 신선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채소나 이런 것도 다 넣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서브웨이가 될까? 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상외로 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웨이는 이 그룹에서 따로 떼어서 서브웨이는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 유지하고 나머지 이제 파산 신청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요. 또 하나는 또 TGI 프라이데이도 1995년에 들어왔지만 이게 또 패밀리 레스토랑이 전 세계적으로 뭐 유행도 지나간 것도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들어와서 잘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외국계 업체 중에 많이 나간 게 알비스도 그렇고 웬디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업체도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이 TGI 프라이데이에서도 95년에 왔다가 2010년에 또 나갔다가 7년 만에 다시 들어오면서 2017년에 새롭게 론칭하면서 한 조만간 브라질 한 50개 매장을 가질 것이다 하는데 제가 뭐 찾다가 귀찮아서 못 찾는데 한 10개도 안 될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사항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현재 그럼 이 사우스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업체는 또 부채가 얼마 정도 있느냐? 이게 이제 그 헤알로 치면 이제 18억 헤알인데 이걸 오늘 환율로 하면 3억 6천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상해 보면 이거 상표도 좋고 매출도 괜찮고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뭐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우스럭이 왜 안 되느냐?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이 2020년에 매출이 95% 마이너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매출이 70%가 또 하락을 하고요. 2022년 30%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것이지만 95에서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30%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2020년 코비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연히 코비드로 인하여 거의 1년간, 1년 반, 2년 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업 금지로 문을 못 연 시기도 있었지만 열었더라도 격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동이 확 줄어들었고 또 소비 형태가 갑자기 또 이제 그 델리버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니 이것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브웨이나 뭐 TGI 프라이드나 이거는 델리버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럼 그렇게만 되면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면 코비드가 문제였구나. 코비드만 했으면 잘 됐을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것 중 하나가 이거 아시는 것지만 지금 대부분이 다 외국계 상표면서 대부분 다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이런 것을 좀 가져오게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포지션을 아무리 그래도 브라질에서 좀 높은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높았고 또한 여러 가지 직원들이나 뭐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진은 적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가격 올라가고 또 수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제품들 수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파산하게 된다는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스타벅스가 브라질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 비교 보면은 인구도 2억이 넘으니까 브라질 한 몇천 개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2023년에만 43개가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현재 14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미국이 한 몇만 개 되니까 브라질도 한 몇만 개, 몇만 개, 몇천 개 되지 않는데 브라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이런 거는 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뭐 소득, PPP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도 이렇게 외식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파다리아나 브라질 사람들이 자주 갈 수 있는 동네 이런 걸 가는데 외국계 기업 이런 업체들은 일단 비싸고 또 좀 한정된 곳에 있으니까 또 이동해야 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144개 정도인데 월 매출이 한 1000만 불 정도 났다고 합니다. 이 업체 144개 매장에서. 그거 가지고는 운영비가 잘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운영비가 자꾸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또 라이선스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에다가 줘야죠, 당연히. 근데 라이선스를 못 주게 되니까 11월부터 또 빼앗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이름도 못 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산 게 자꾸 엉키고 설키고 하는 것이죠. 그 왜 그러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바다리아라는 곳에서 보면은 브라질 사람들은 이렇게 에스프레소 같이 작은 잔에 마십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서 앉아서 대화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라고 해서 꼭 커피점 그런 가리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집 근처에는 바다리아가 이런 게 많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마우꽁이라고 해서 아메리칸 뭐죠 바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서서 먹든가 아니면 그냥 엉덩이에 살짝 걸터 앉아서 거기 카운터에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라는 게 그렇게 비싸게 또 오랫동안 뭐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다 한 잔 먹고 얘기하다가 먹고 아니면 거기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샌드위치 같은 것도 시켜 먹게 하는 등 그런 곳인데, 스타벅스 자체가 운영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커피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곳에다가 대량으로 커피를 내려서 따뜻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그림과 같은 것에 잔에다 크게 따라줍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쌉니다. 지금 한 1불 정도도 되는 곳이기도 하고 더 저렴한 곳기도 하는데요. 커피 한 잔에 1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 1,400원 정도 될까? 뭐 굉장히 싼 것인데, 이거와 달리 그럼 스타벅스는 언제나 지금 프라푸치노는 3.36불 정도, 그러니까 16헤알 정도 되고요. 아메리카노는 1.63불 정도 돼서 8헤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가격은 얼마 안 되죠. 가격은 얼마 차이가 일반적인 시장보다 가격이 별로 높지 않고, 또 제가 알기로는 쇼핑에 있는 거라든가 브라질 또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또 가보면은 이 가격이 약간 더 높기도 합니다. 뭐 8헤알, 9헤알 정도. 근데 어찌됐건 뭐냐, 이게 전략이 커피점이나 이런 게 포지션을 높게 잡아서 가격을 높게 잡아서 마진이 손님이 적게 들더라도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이 많이 이런 길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매장이 많지가 않고, 또한 이 유동 인구가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뭐 스타벅스가 여기 어느 정도 많다면 아무 데나 가겠지만 쇼핑이나 가야 되든가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안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해서 매출이 잘 안 돼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스타벅스는 이제 나가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이냐? 아마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 이제 그냥 끝나고 이렇게 돼서 그냥 파산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몇 가지 업체 보죠. 서브웨이 같은 것도 따로 팔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오든가 하는데, 이 중요한 게 브라질에서는 외국계 기업들 이런 요식업계가 음식업이 거의 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고, 뭐 우리가 아는 그 KFC도 2번 망해서 나갔다가 또 들어왔는데도 아직 고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버거킹도 들어왔는데 버거킹도 오래됐지만 지금까지 계속 지금 고전을, 그러니까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PPP가 낮아서 손 쓸 돈이 많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먹는 이런 식문화가 이런 외국계와 달리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국에서 많이 먹던 거니까 유행이니까 따라가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 2억이 넘는 소비자들이 하기에는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뭐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또 이야기 좀 간단히 또 설명을 하고요. 또 2024년 또 힘차게 또 열어가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